자,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. 안녕하세요. 저는 진행을 맡은 도사견 기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안경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아니, 안경현 위원님 어저께 또 현장 중계하고 오셨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. 뭐 어떻게 된 거예요? 어제 시범 경기 하고 오신 건가요? 네. 네. 딴 데서 안 하는 거. 어제 대전 갔다가 어제는 창원 갔다 왔어요. 요즘에 시범 경기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싹수가 보이는 선수들의 활약도 지금 뭐 기사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경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잖아요. 네네. 위원님이 어저께 또 경기 보셨을 때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선수 혹은 이제 좀 돋보이는 선수 있었다면 한 명만 좀 찝어주세요. 많던데요? 어우, 많아요. 문동주 선수도 좋았고, 네. 김서현 선수 좋았고, 그리고 어제 송영진 선수 좋던데요. 그래. 네, 그리고 그 SSG 그 외국인 타자. 네. 에레디아. 에레디아. 그 선수 괜찮던데. 오. 난 굉장히 마음에 들던데. 그러니까요. 지금 뭐 일단 뭐 한화 경기에서 이 문동주 선수 또 김서현 선수 이 두 선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. 또 저희가 얘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두 선수들 좀 특별합니까? 어떠세요? 특별해요. 공도 빠르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선수 모두 김선우 선수 공이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. 꿈틀꿈틀거린다. 조금씩 움직임이 많고, 문동 선수 커브 던진다는 거에 대해서 네.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WBC를 보았듯이 커브 없이 이제 못 살아남을 거예요. 공 빠른 거 가지고는 힘든데 두 선수 커브가 상당히 좋더라고요. 인상적이었어요. 그러게요. 진짜 뭐 문동주 선수, 김서현 선수 지금 뭐 아직까지 시범 경기에서의 보여주는 모습이고 또 정규 시즌에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. 이게 실전에서 또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확실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두 선수들도 잘 커주면 또 국가대표 지금 뭐 마운드가 걱정이다, 마운드가 네.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주말 시범 경기 10경기 유료 관중 5만 4천 명 야구 위기 맞냐고 최근호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야구 위기 뭐 WBC 1라운드 탈락으로 인해서 또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야구 팬 여러분들의 또 이 사랑이라든지 뭐 열기라든지 이런 건 좀 여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. 워낙에 지금 한화에서는 기대감이 커요. 좀 전에 말씀드린 문동 선수, 김서현 선수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도 야구 열기가 엄청나더라고요. 근데 마산도 마찬가지고. 네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진짜 어쨌든 뭐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 국내 야구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도 외면하지 않고 또 다시 나아가는 또 한국 프로야구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님께서 뭐 이 사인볼 뭐 사인 얘기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. 손흥민 선수 귀국하는데 사인받은 법 알면 제가 갔죠. 잘 모르고 여담이지만 랜디 존슨한테 사인받은 비하인드 요거 뭐냐면 랜디 존슨 선수가 그 국내 그 용산 미군기지 있지 않습니까? 네. 미군기지 또 돌아다니면서 팬분들 만나고 요러는 자리에서 제 친구가 그때 카투사여가지고 에스코트 받아가지고 그 기지를 들어갔었어요. 네네. 그래가지고 같이 줄 서고 또 사인 받고 또 이러고 왔었는데 또 제가 메이저리그는 샌프란시스코 팬이거든요. 근데 또 이제 랜디 존슨 선수 마지막에 또 300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거뒀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하고 뭐 악수하고 이러니까 진짜 그리고 좋기도 좋은데 랜디 존슨이 진짜 키가 이따만한 거예요.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쳐다봐요? 그래 손도 막 이따만 소통만 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또 기억이 납니다. 민호는 변화구 제구 또 좋아졌네요.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LG 트윈스 강효종 선수 또 기대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. 지금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LG 트윈스 또 얘기를 해볼 예정이니까 또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삼성 선수들도 빼면 섭하죠. 김태훈, 이성규 선수도 매경기 맹타 휘두르고 있어요.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 선발 이제 뭐 투수 자원이죠. 이호성 선수도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구위나 뭐 경기 운영 이런 걸 또 신인답지 않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 정규 시즌하고 다르게 이 성적이 올라가는 성적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 자체가 그 기존의 주전 선수들하고 또 새롭게 선보이는 선수들하고 이제 플레이 자체가 좀 달라요. 시즌 들어가면은 조금 더 다른 그 투수를 만나게 되고 다른 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렇죠. 그냥 뚜껑 한번 열어봐야죠. 근데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계속 그 얘기가 떠올라요.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제 사실 1군에서 이제 자리를 잡은 이제 베테랑이실 때는 시범 경기 때 열심히 칠라 해야 돼. 공이 안 보이다가 실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딱 보인다고. 긴장감이 좀 달라요.
그 생각이 또 납니다. 아니 미워도 못하고 우리 선수들 아닌가요? 힘을 실어줘야 크죠. 또 루카시스님 그리고 세라피모님께서도 아직까지 성원을 보내주는 팬들을 봐서라도 이번에는 제발 획기적인 반성하고 발전했으면 합니다. 또 이런 얘기. 그리고 에피타이트님께서 또 이렇게 국가대표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또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신 원인을 이제 지역연고제 여기서 좀 찾아주셨어요. 출범과 함께 지역연고제가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. 지역연고제 늦게 자리 잡은 K리그라든지 완전 실패한 KBL과 또 비교가 된다.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이 뭐 대표적으로 부산 사시는 분들 혹은 이제 부산 출신이시면 뭐 롯데자이언츠 뭐 이런 그렇죠. 거 요런 게 사실 이제 지역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이 호흡하는 이런 관계. 요게도 잘 뿌리내려져 있는 게 그나마 좀 이제 위기가 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원인이 아닐까. 전 강원도로 없어요. 아 강원도는 그럼 어떻게요? 어디로 가요? 알아서 가는 거야. 알아서 그냥 자기 좋아하는 팀? 아 그렇습니다. 아 그나저나 정훈 선수 또 진짜 걱정된다고. 솔직히 전준우나 렉스나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데 이 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가 또 이제 FA 첫 해였잖아요. 네네. 근데 불구하고 또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지금 이제 시범 경기에서도 조금 페이스가 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팬분들께서 좀 걱정하실 거는 같아요. 좀 나이도 좀 있지 않습니까? 네, 뭐 페이스는 그 개막전 당일날 올라올 때도 있어요.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. 그렇습니다. 안교훈 의원님 어디 가시면 대학생으로 보인다고 또 도원님께서 또 머리도 좀 자르셨어요. 옆에. 살짝 말았어요. 그러니까 파마도 또 살짝 하시고 이런 것 같은데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죠. LG 트윈스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이 또 올 시즌 뛰는 야구를 예고했습니다. 이 18일 롯데전에서는 7개의 도루 그리고 19일 롯데전에서도 또 3개의 도루를 또 뺏어냈는데요. 전체 21개의 시도에서 15개 성공으로 지금 현재까지 시범 경기 1위라고 합니다. 2위가 NC 두산인데 7개의 불과하니까 거의 뭐 2배 이상을 뛰고 있는 그런 LG 트윈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. 도루 관련해서 염경엽 감독 이 특별한 도루 지시보다는 캠프 때부터 준비했던 것이다. 이종범 코치 그리고 김민호 코치의 주도로 선수들이 잘 실행하고 있다. 상대가 LG와 경기를 펼칠 때 준비할 것이 많고 까다로운 팀이 됐으면 한다. 그것이 LG의 컬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.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사실 이제 지난해 LG 트윈스가 잠실을 쓰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장타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향상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? 네네. 올 시즌은 거기에다가 이제 뛰는 야구, 도루까지도 좀 추가를 하겠다.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. 장타 하나만 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SSG도 그런 모습이 잠깐 있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장타는 원래 장타가 좋은 팀이었는데 그 LA라 선수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됐고 영혁 감독은 키움 때도 뛰는 야구를 좀 선호하는. 그렇죠. 그리고 또 잠실에서 장타만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.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자꾸 이제 장타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미치지 못했는데 자꾸 뛰면서 상대방을 좀 흔들 필요도 있고요. 네. 그러다 보면은 수비폭도 좁아지기 때문에 또 안타도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. 아하. 여러 가지로 그 LG라는 팀을 위해서는 조금 움직여야 되는, 많이 뛰어야 되는 그런 팀이긴 맞아요.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지다가 네. 실패를 하게 되면은 팀 전체적으로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데, 그래서 어느 정도껏 그 다른 팀에서 경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뛰어준다면은 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경기 할 수가 있겠죠. 아 맞습니다.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루 시도 그러니까 이제 주자들의 움직임이 야수들 상대 수비하는 야수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. 많이 주죠. 베이스에 뭐 붙어 있는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또 시프트가 굉장히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타를 때려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그럼요. 시프트를 심하게 걸 수도 없고, 네. 그리고 아무래도 주자를 신경 쓰기 위해서 약간 베이스 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아하. 1, 2루간, 3루간이 굉장히 좀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렇습니다. 그 어디다 그 명함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해요. 분위기가 이제 가라앉을 수 있는 아웃이 됐을 때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고. 그 시범 경기에서 뛰어봐야 타이밍을 아는 거니까 많은 시도가 저는 좋았다고 봐요. 아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규 시즌에 돌입하면 조금 더 확실한 상황에서 뛰겠다라는 게 이제 염경엽 감독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루 시도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가 굉장히 뭐 막힌 혀를 뚫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찬물을 뿌릴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LG 트윈스가 올 시즌에 좀 공격 패턴을 다양화하고 싶어 한다. 뭐 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리고 뭐 일단은 많이 뛰는
팀이라고 이제 인식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은 네. 상대 투수나 포수들이 공을 던지는데 그 구종이 좀 단조로워질 수 있고 아하. 킥모션을 하다 보면은 뭐 제구가 흔들릴 수 있고 그렇죠. 최근에 이제 KBO 리그의 가장 큰 문제가 사사구예요. 아, 사사구 볼넷. 네. 네. 어제도 제가 SSG하고 NC 경기에서 사사구 14개였어요. 와, 너무 많은데요. 8개, 6개. 네. 굉장히 좀 그 재미가 있을 수 있는 경기인데 좀 지루해질 수가 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마지막에 이제 9회에 뭐 동점되고 끝내기가 나와서 뭐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네. 경기 자체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그래도 점수가 많이 나더라도 사사구가 뭐 그 전날에 15개가 있었어요. 14개, 15개 되면은 경기 자체가 지루해져요. 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뛰는 팀을 상대하기 하다 보면은 사사구도 좀 많아질 수 있고, 아하. 예, 그리고 타자가 노린 공들이 제때 들어올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도움이 돼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빠른 주자가 나가 있을 때 가장 이제 배터리가 고민하는 게 볼 배합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느린 공. 그러니까 이제 뭐 변화구를 던졌을 때 상대 이 주자가 좀 타이밍을 잘 맞춰서 뛰면 잡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느린 커브라든지 아니면 뭐 윙으로 바닥으로 그 깔리는 공들이 좀 덜하게 되죠. 아. 네. 빠른 공 위주로 좀 그렇죠. 집중할 수 빠른 있고. 공 슬라이더 요 두 가지 구종이 대세를 입다 보면은 타자들 좀 쉬워질 것 같아요. 아, 하긴 이제 노림수에 있어서도 일단은 빠른 주자가 나가 있으면 패스트볼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타격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좀 LG 트윈스의 시범 경기 행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이구디구님이 문성주, 강효종, 박명근 기대합니다. 또 이런 얘기 해주셨고 LG와 염경엽 감독의 조합이 어떨지 또 궁금하다. 단기전에 약한 팀 그리고 단기전에 약한 감독의 조합인데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라는 또 질문도 있습니다. 안민영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염경엽 감독이 들어오면서 우려도 많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은데 좀 정규 시즌 뭐 시범 경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. 단기전에 약한 팀, 단기전에 약한 감독이 아니라 딱 그 정도의 그 능력치였어요. 단기전이라는 것은 확실한 투수, 확실한 타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단기전에 가장 그 주된 뭐 포인트인데 그렇죠.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맨 마지막에 조금 그 힘이 떨어지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. 확실한 그 원투펀치 그리고 투수력이 동반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범 경기에서 도루도 하는 거고 또 좀 맞는 조합을 찾는 거잖아요. 아, 그래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난해 이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에서 LG가 좀 일찍 떨어진 이 네. 원인에는 아무래도 또 플로코 선수의 이 시즌 막판의 부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외국인 타자 없이 또 시즌을 치렀던 것도 그렇죠.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그 포스트 시즌이 가장 중요한 점은 정말 그 경기 그 감을 계속 이어하든지 아하. 아니면 충분한 휴식이 있어서 그 포스트 시즌의 준비가 되든지. 근데 지난해 LG는 약간 어정쩡한 휴식과 어정쩡한 그 경기 감각. 그게 조금 안 좋았어요. 타이밍이. 1위에 올라가서 확실한 휴식과 그리고 확실하게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다면 또 네네. 모르는데 휴식도 있었지만 괜히 경기 감각만 떨어지는 그런 애매했었거든요. 뭐 그런 점이 좀 LG로서는 조금 그 아쉬웠고 외국인 타자 좀 아쉬웠죠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오스틴 딘 선수가 실전에 이제 서서히 나오고는 있는데 이 딘 선수의 활약이 또 타선에 또 어떤 활력소가 되어줄지 네네.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. LG는 뎁스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적을 잘 낼 수 있습니다. 작년에는 주전들의 휴식이 또 제대로 보장이 안 되었어요. 이런 얘기 주셨어요. 그러니까 이 뎁스에 비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? 슬롬쓰리라고 하잖아요. 이제 나오는 선수만 좀 나오는 그런 경향성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. 뭐 투수진도 마찬가지고 야수진도 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 이 염경엽 감독의 현재까지 스타일 뭐 여러 가지로 선수 기용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시즌 운영에 있어서나 지금 여러 가지 좀 많이 이 전임 감독 류지원 감독과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. 뭐 일단은 그 아직 그 정규 시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는 저도 궁금해요. 근데 짧은 계약 기간 안에서 뭔가 만들어내려면요. 네. 쓸 수 있는 사람만 써야 돼요. 그렇잖아요.
제일 잘하는 선수 사실 네, 써야 된다. 뭐 선수 키우다가 언제 키워서 언제 그 계약 기간 끝나는데. 내가 못 써먹을 수도 있어. 이 아이고, 선수가 진짜 네. 정상급 기량이 나왔을 때는. 나 있을 때 성적이 나서 내가 계속 그 팀에서 감독을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가지. 그렇죠. 뭐 2년 계약했는데 언제 그걸 만들어요? 2년 동안 만들어지는 선수가 거의 없잖아요. 그렇죠, 사실. 뭐 그런 것도 사실 감안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계약 기간에 있어서도 또 너무 짧게 계약을 하다 보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데 어려울 수가 있다. 플랜이 없죠. 플랜이 그냥 없다. 여기서 가장 잘하는 선수 나가서 계속해서 이제 경기하는 수밖에 없어요. 아하. 뭐 그 길게 뭐 한 시즌 다 보지 않고 그냥 빨리 포스트잇 뭐 올라갈 수 있었으면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. 아 근데 사실 지금 LG 트윈스는 대권을 또 노리는 팀 아니겠습니까? 그동안 네. 이제 육성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. 이제 진짜 가을 야구에서의 성과, 뭐 우승까지도 이제 노려보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염경엽 감독, 뭐 이런 뭐 비아냥도 있지 않습니까? 뭐 우승 경험 없는 우승 청부사다.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LG 트윈스와 이 염경엽 감독의 이 궁합도 굉장히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. 이 시범 경기 때 뛰는 야구 정규 시즌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? 라는 이제 질문도 있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게 좀 느슨해서 좀 잘 뛰는 것도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네. 뭐 시범 경기 때도 뛰긴 뛰었는데 이제 정규 시즌 되면은 그 많은 선수들이 기용하기가 힘들죠. 주전 선수는 딱 정해져 있고 그렇죠. 그 안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많이 뛸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일단은 시범 경기는 실패해도 되는 경기잖아요. 그렇죠. 예, 네. 시도를 해보는 거지. 근데 정규 시즌은 실패하면 안 되는 경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감에서 이겨나고 뛸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요. 아 그렇습니다. 뭐 무턱대고 뛰는 것은 아니다. 시범 경기가 훨씬 적극적이겠지만 정규 시즌에는 좀 더 디테일하고 확실할 때 움직일 것이다. 또 염경엽 감독이 이렇게 밝혔는데요. 이 LG 트윈스가 지난해 타격 성적에다가 이 뛰는 야구, 이 발까지 같이 갖춰진다면 지난해보다 조금 더 타선이 무서워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? 예전에 이제 이 넥센 때였나요? 뭐 SK 때였나요? 그 고종욱 선수를 이제 염경엽 감독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타격적인 능력보다 뭐 갖다 맞히는 능력 혹은 이제 발 빠른 선수 이런 게 위주로 기용을 하다 보면은 생산력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도 많이 생각해야 돼요. 그럼. 그쪽 구장이 바운드가 굉장히 커요. 아하, 네. 거기에서 맞추고 뛰는 거하고 잠실 구장은 좀 다르거든요.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죠. 그러네요. 네. 육상부 시절 두산 무서웠죠. 염감이 넥센 때도 또 무서웠고 얘기를 하셨는데 육상부 시절 두산 뭐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이종욱 선수라든지 네. 뭐 이런 선수들이 뭐 1번, 2번 뭐 이렇게 해서 막 상대의 배터리들 뭐 뒤흔들어 놓으면은 김현수 선수라든지 뭐 김동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또 불러들이는 이런 이 좀 짜임새 있는 야구가 또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뛰는 야구가 굉장히 또 붐이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. 위원님도 기억하시죠? 잠실 야구장이니까요. 아하. 언제까지 홈런만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. 홈런 우주가 치면 되는 거고. 제가 있을 때도 정수근, 김민호, 또 누가 있었지? 뭐 김동주도 가끔 뛰었고. 네네. 뭐 우주 홈런 치면 되고. 그러니까 칠 선수는 따로 있으니까 이 나가서 좀 베이스도 좀 또 훔쳐주고 또 상대 투수 배터리 좀 흔들어주고 뭐 이러는 게 이 잠실구장에서 살아남는 법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안경현 위원님이 보실 때 유강남과 박동원 평가 좀 해주세요. 이제 두 팀 롯데자이언츠와 이 LG 트윈스의 안방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? 네. 지금 박동원 선수도 그렇고 유강남 선수도 그렇고 이적한 팀에서 좀 적응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 궁금해요. 글쎄요, 네. 유강남 선수는 다들 아시잖아요. 튼튼해요. 1년 내내 경기할 수 있어요. 그쵸. 근데 이제 박동원 선수가 144경기 중에 얼마나 나갈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박동원 선수는 사실은 그 타격적인 면에서 그 약점과 단점이 확 나눠져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뭐 박동원 선수 좋은 포수고 장타를 가지고 있는 포수예요. 근데 이제 경기 수가 중요한 거거든요. 주전 포수는 얼마큼 많이 나갈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런 내구성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죠. 그렇습니다. 박동원은 이제 도루저지 20홈런이 가능한 포수다. 그리고 유강남은 내구성이 장점이다. 또 이구디구님께서 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세라피모님이 2000년대 두산이 지금 딱 LG가 추구하려는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빠른 발로 나가고 김현수나 딘, 오지환 선수 중심 타선에서 좀 해결을 해주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외국인 타자가 확실하게 뭔가 그 든든히 받쳐줘야 돼요. 그렇지 못하면은 뭐 뛰는 야구 하나 가지고는 또 쉽지 않거든요. 그쵸. 뭐 김현수 선수 있고 오지환 선수도 있지만
외국인 선수의 그 파괴력이 상당히 그 중요하고 저 이제는 예전과 한 20년, 30년, 20년 전과 다르게 네. 이제는 외국인 선수에게 무조건 홈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저기 그 활발하게 뛸 수 있는 뭐 지난 시즌에 이제 삼성의 필렐라 선수나 그렇죠. 올 시즌에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어레이라 에레디아. 에레디아 선수 요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적합하지 않을까? 네,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아, 그니까요. 이제 뭐 사실 이 외국인 타자가 홈런만 잘 치고 뭐 1루 혹은 이제 지명 타자 이렇게 포지션이 고정된 선수보다는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할 수 있고 네. 또 주루 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육각형이라고 하잖아요. 이제 두루두루 이제 능력치가 좀 좋은 선수들이 또 많이 한국 프로야구를 또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딘 선수는 그래도 이제 좀 타격 능력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춘 형처럼 보이기는 하더라고요. 뭐 일단은 뭐 딘 선수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. 네. 딘 선수가 뭐 홈런도 많이 쳐주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어제 뭐 LG 경기 중계한 게 아니라 SSG하고 이제 NC 경기 중계하다 보니까 에레디아 선수를 보고 야 LG도 저런 선수 하나 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그냥 그 뭐 생각을 해봤어요. 네네. 네. 아, 이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도 참 그동안 계속해서 외국인 타자 이 좀 잔혹사에 시달린 팀이기 네. 때문에 올 시즌은 이 딘 선수의 또 활약에 또 시즌이 갈릴 것도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댓글 한번 좀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. 볼까요? 네. 여기 보자. 크보투스들의 나쁜 버릇이 일단 주자 나가면 주자 리드를 안 하는데도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견제 2개 던지고 또 공 2개 던지고 견제고 습관적으로 견제구 남발해서 경기 시간 늘어지고 수비수들 피로감을 줍니다. 나쁜 버릇 없애야 얘기하시는데 해설하실 때도 사실 저런 장면들 되게 많잖아요. 네. 말씀으로는 못하셔도 이 부스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? 아주 빨리 던져도 좋을 것 같은데. 네. 예, 그 일단 포수가 전략은 포수가 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, 투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맞춰서 공을 던지는 건데 사이렌즈는 빠르게 좀 던져서 그래야지 타자들도 치기 힘들어요. 그렇죠. 기다려주면 타자들 잘 치거든요.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하고 경기 시간 단축은 볼넷만 줄어도 경기 시간 단축 엄청 될 거예요. 아, 그래요. 지금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치 클락 이게 도입이 됐잖아요. 이제 주자 있을 때는 20초 안에 투구를 맞춰야 한다. 주자가 없을 때는 15초 안에 또 투구를 맞춰야 된다. 이거 사실 KBO 리그에 도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, 위원님. 뭐 도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. 예. 네. 메이저리그에서도 잘 되면 이것도 금방 또 도입하는 게 KBO인데. 아니 올해부터 피처스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떻게 될까요? 근데 벌금이 네. 피처스에서 이제 그 먼저 이제 실행을 해보고 음. 거기에다 이제 1군에 좀 접합을 시키는 건데 네. 피처스 선수들을 연봉도 많지 않은데 실험 대상인데 지금 거기다가 벌금 좀 그렇지 않나? 아, 이거 벌금 매겨요? 벌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이거 너무 좀 심한 것 같기도 한데, 이게 좀 적응하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, 좀 너무 세게 가는 게 아닌가? 1군 선수들에게 벌금 내는 거는 네.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피처스 선수에게 벌금까지 매기고 벌금도 매겨? 야, 이거는 전 몰랐거든요.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군,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또 먼저 실행을 하고 그것도 마이너리그 일부 리그에서 먼저 실행을 하고 이게 점점 확대되다가 네. 메이저리그로 이렇게 올라온 거기는 하거든요. 근데 벌금까지 매긴다고? 이 선수들이 진짜 어떻게 이제 그 진행될지 모르겠어요. 네. 저도 이제 어제 엊그저께 그 이명수 캐스트하고 이제 하다가 네네. 그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글쎄 벌금까지는 좀 그렇고 빨리 이제 그 정확하게 나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. 아, 그렇습니다. 타자들도 배터벅스에서 쓸데없이 나갈 필요는 없고요. 네. 아까 좀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해보는 것 제가 같습니다. 작년에 그 피처스 중계하면서 그 스톱워치 가지고 이제 경기 진행되지 않는 네. 플레이가 일어나지 않는 시간만 하면 재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. 그것만 해도 진짜 한 30분 될 것 같아요. 예, 플레이 진행의 한 그 3분의 1은 플레이가 진행되지 않고 있더라고요. 3분의 2나. 예, 3, 1. 3분의 1. 네. 그쵸. 야, 그러면은 지금 야구 한 3시간 한다 치면은 3시간 반 한다 치면 그래도 한 40분, 50분 정도는 진짜 의미 없는 시간인 거예요. 최소 30분은 줄일 수 있어요. 그리고 볼넷하고 합치면은 4, 50분? 그러면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죠. 그렇습니다. 지금 보니까 롯데갈매기 TV님께서 이 정찬원 선수 독립구단 들어간다고 하네요.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위에 보니까 독일 구단 간다고? 네? 독일 구단 간다고 하셨나요? 독립구단이구나. 네, 독립구단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, 결국에는 뭐 이제 롯데자이언츠로 사인 앤 트레이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, 살 좀 안 풀린 것 같네요.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. 그러게요. 뭐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,
좀 아쉽죠. 아. 안타깝기도 하고. 성남 맥파이스 투수로 뛰는 중입니다. 또 후셰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. 국회성 선수랑 또 같이 입단을 했다.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독립구단에서 또 잘 하다가 또 잘 뛰다가 컨디션이 괜찮네, 몸 상태 괜찮네 하면은 또 이제 네. 영입할 수도 있는. 그렇죠. 네. 그 노경훈 선수도 어제 던지는 잘 던지더라고요. 아, 또 지난 그렇죠. 시즌에 노경훈 없었으면은 SSG가 우승까지 됐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. 그쵸. 어려운 시기 때도 네, 잘해줬죠. 노경훈 선수도 좀 공백기가 있었는데 뭐 음. 정찬호 선수도 빨리 팀을 찾았으면 좋겠네요. 아, 그렇습니다. 지금 위에 보니까 이 김진욱 선수의 재구는 언제쯤 잡힐까요?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. 이 김진욱 선수 경기 또 어떻게 좀 보셨는지 또 궁금해요. 아, 그건 제가 몰라요. 아, 그래요? 언제 될지 뭐. 언제 될지만 알면은 뭐. 네. 네. 아, 그러게. 아, 김진욱 선수도 이 9위에 비해서 이번 시범 경기 때도 재구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또 롯데 팬분들께서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얼마 전 장성호 해설위원의 야구를 봤는데 장 의원이 한동희, 노시환 선수를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다. 근데 본인 생각에 아쉽다고 하는데 안경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해 주셨습니다. 한동희, 노시환 선수. 네. 아,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선수죠. 음. 그리고 한 팀의 4번 타자로 홈런도 한 30개 칠 수 있는 그런 선수예요. 근데 뭐 한동희 선수가 어떻게 연습하는지 못 봤죠. 제가 이제 그 캠프를 안 따라갔으니까. 네네네. 근데 어제 그저께 이제 노시환 선수가 최은성 선수하고 이제 연습하는 그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. 네. 영상에서. 최은성 선수 덕분에 노시환 선수가 뭔가 깨달음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좋은 시너지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이게 사실은 이제 베테랑 FA 선수를 영입했을 때, 또 기대가 되는 또 추가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? 네네. 이 젊은 선수들이 또 이제, 베테랑 FA 선수를 또 보고 또 따라 할 수 있고 훈련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.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. 우리 기대만큼 막 그 가파른 성장, 우상향 성장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성장이 쉽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봤을 때는 조만간 나아질 것 같다. 시간에 좋아지겠죠. 그렇습니다. 네. 자,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도영 선수 얘기 또 안 해볼 수 없죠. 이 김도영 선수가 달라진 타격 폼으로 또 시범 경기에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시범 경기에도 이 활약 보여주고 있는데요. 뭐 지난해 시범 경기 활약은 뭐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. 12경기에서 타율 4할 3푼 1위 2홈런 19안타 5타점 7득점 타율과 안타 출루율 시범 경기 1위를 또 차지했었고 이번 시범 경기 때도 지금 6경기 치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4할 1푼 7리의 타율에 2홈런 10안타 7타점 뭐 지난해 고졸 신인이지만 초고교급 내야수로 일찍이 또 주목을 받았고 시범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기대 한껏 치솟았습니다. 네. 하지만 이제 정규 시즌에서는 시범 경기 같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뭐 안치홍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실전의 이 부담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풀리지 않고 조급해진 모습이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 시범 경기 때 활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이게 정규 시즌에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이제 방망이 잡는 손을 내렸습니다. 이제 타격폼도 달라진 모습.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22 시즌에 좀 눕혀놓고 치다가 올 시즌 이렇게 세워놓고 또 손을 살짝 내린 모습입니다. 이게 또 강속구 대처에 좀 유연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 간결한 스윙으로 바꾸면서 타이밍도 잘 맞고 정타도 잘 맞는다고 합니다. 잘 나온다고 합니다. 위원님께서 좀 보셨을 때 어떻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지 궁금하거든요. 그 최적의 자세를 만들게 찾아가는 거예요. 그 쉬운 예로 이승엽 감독도 신인 때하고 그 일본 가기 전, 그 일본 갔다 나온 후 자세들이 다 달라요. 그러니까 좋은 자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, 지난 시즌에 이제 팔이 어깨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죠. 그렇죠. 여기 좀 힘이 들어가요. 힘이 들어가는데 올해 시즌 내렸어요. 근데 내리면은 그 체력 떨어질 때 이제 배트가 처질 때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김도영 선수가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중요하고. 지난 시즌에는 막연하게 준비를 했겠죠. 프로를 경험 안 했으니까 올해는 시범 경기를 해봤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시범 경기 하고 시즌 들어갔을 때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. 근데 올 시즌은 막연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해 프로에 와서 뭐가 부족했구나 어떤 게 안 됐구나 하는 걸 알고 준비를 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올 시즌에는 시범 경기 이후에 정규 시즌 들어가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죠. 이제 투수의 공들이.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옥석 고르기가 아니라 베스트만 나와서 공을 던진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예,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꿔가는 과정인데 뭐 올해 잘 될 수도 있고요. 올해 또 저렇게 치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는데
그래서 김도영 선수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. 이 선수가 지금 최고의 그 메커니즘을 잡아가는 과정이에요. 실패도 하고 또 그 실패 속에서 좋은 자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응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? 아 그렇죠. 어쨌든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가 걸린 또 네. 선수이다 보니까 또 많이 관심도 가지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게 타격폼이 좀 바뀌었잖아요. 이게 네. 뭐 김도영 선수가 얘기하기로 이게 방망이에서 잡는 손 이게 또 앞으로 내려오니까 좀 더 강속구라든지 뭐 변하고 이런 것도 이제 잘 대처할 수가 있게 됐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폼 내린 선수가 이 김하성 선수도 사실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살짝 이렇게 또 세웠고 올 시즌에 이정우 선수도 겨우내 바꾼 게 이 배트 손 위치를 좀 내리는 이게 좀 약간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요, 위원님. 뭐 일단은 그 컨택 능력들이 좋은 선수니까요. 배트 좀 내리더라도 배트가 처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. 다만 이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난해는 잘 쳤던 공을 올 시즌에 못 칠 수 있고요. 지난해 못 쳤던 공을 잘 칠 수가 있거든요. 뭐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, 지난 시즌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조금 더 바뀌어가고 그리고 야구가 늘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맞춰가는 그 네, 과정이라는 네, 말씀이신 거죠. 네. 이 변화하게 된 타격폼, 뭐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혹시 이제 현역 시절 때 타격폼 진짜 안 맞을 때 타격폼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?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그 화면에는 잘 티도 안 나요.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항상 바꾸기도 하고 항상 다르게 치려고도 하고 네.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죠. 아, 감이 좀 다른가요? 어때요? 그래서 1년 내내 똑같은 폼으로 치기는 쉽지 않아요. 근데 조금씩 아, 내 요즘 체력이 떨어져서 배트가 좀 처지나? 그러면 또 바꿔보기도 하고 약간 손을 올려보기도 하고 올렸더니 힘이 들어가서 자꾸 뒤집어진다 싶으면 또 내려서 치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이게 참 타자도 그렇고 뭐 투수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그만 부분에서의 변화가 이 성적으로 또 직결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김도영 선수도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위원님께서 뭐 안청 위원님은 뭐 지난번에 또 여쭤보니까 아 이게 실전에 또 적응을 못한 부분이 좀 큰 것 같다. 이 지난해 실패 원인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엔 지난해 이제 김도영 선수가 또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한 이유 또 어떤 점이라고 또 생각하시는지. 너무 기대가 크니까요. 그리고 시범경기 때 잘했기 때문에 아 가능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하고 그 투수들의 공이 다르고 그렇죠. 그 투스트라이크의 공들이 다 달라요. 또 엄청나게 또 많은 변하고 그리고 또 제구도 그렇고 외국인 투수들의 공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뭐 적응 단계 저는 올 시즌도 아직 적응 단계라고 봐요. 아 그렇습니다. 올 시즌 기대되는 점은 아무래도 또 이제 지난해 1군을 좀 한번 맡았잖아요. 1군에서 뭐 처음에 진짜 개막전 톱 타자로 나가서 좀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결국에는 하위 타선까지 가다가 또 이제 벤치로 좀 밀려나기도 했었는데 올 시즌은 지난해 뭐 겪은 이 시행착오 조금 또 바뀐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. 그 뭐 어디 신길동이요? 물짬뽕 있잖아요. 네네.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은 물만 먹다가 퍼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정보 알고 가면은 한번 먹어본 사람도 우유수 사가고 뭐 하잖아. 그거지 뭐. 위원님께서도 신인 시절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2년차 시절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나도 군대 가버렸잖아. 김도영 선수는 이제 고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빨리 갈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2년차 때는 지난해에 또 겪었었던 이 시행착오들을 또 겪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이 김도영 선수의 이 타격 폼 이 바뀌었다는 거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지켜보시고 사실 이게 시범 경기가 재밌는 이유 저 선수 지난해랑 뭐가 달라졌네 이런 걸 또 보는 것도 재미 아니겠어요. 그렇죠. 네. 미세하기지만 그렇게 또 바뀐 뭐 찾아가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바뀌었을 때 저 선수가 지난해보다 뭐가 또 잘 되는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는 야구에 대한 공부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이종범 선수 데뷔 첫 해 시범 경기 날아다녔지만 정규 시즌 4, 5월 고전하다가 6월부터 활약했습니다. 데뷔 첫 해 이종범은 대졸이었고 김도영 선수는 또 고졸이니까 작년 데뷔 첫 해 적응기를 거친 김도영 선수에 또 기대가 갑니다. 에피타이트님 말씀해 주셨어요. 기아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. 시범 경기 보니까 포수 문제 슬슬 대두되더라고요. 2019년 롯데의 향기가 좀 납니다. 후셰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이 기아 타이거즈 결국엔 안방 보강 없이 또 시즌을 맞게 됐습니다. 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김종국 감독 걱정이 더 크겠죠. 그렇죠. 네, 아무래도. 네, 아무래도 계속 경기를 봐야 되고 그 지난 시즌 이제 포스트시 올라갔잖아요. 네네네. 네, 근데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이제 포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경쟁 팀들도 또 많아졌고 또 올라오는 팀들도 또 많잖아요. 네. 그리고
어제 기록 보니까 지난 시즌에 볼넷이 사사구가 많은 팀들이 5팀 중에 4팀이 포스트시즌 못 갔더라고요. 아하. 근데 기아는 사사구가 많았는데 올라갔어요. 그러네요. 그래도 네. 예. 이 유일하게 그 피해간 팀이 또 기아 타이거즈인데 네. 아무래도 이 투수진도 역투를 해준 부분이 있지만 타선에서 또 이 뒷심을 마지막 사실 이제 경쟁권일 때 연패를 한번 쫙 내려갔다가 또 다시 한번 또 타선의 힘으로 쫙 올라갔을 때 그때가 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. 네. 올 시즌에는 좀 투수진의 이 도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구를 좀 줄이는 과정. 네. 일단 투수들의 능력치 없이 뭔가 올라가긴 힘들어요. 그리고 올해는 이제 또 한승태 포수 거의 이제 혼자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. 예,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투수들이 성장해야 되고요.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선수 투수 그리고 타자 네. 역할이 좀 커야 돼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 사실은 이제 지난해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선수 3명이 다 잘했지만 이제 가을 야구를 못 갔잖아요. 이제 네. 그런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선수 3명의 역할이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 뭐 다들 그렇죠. 아실 것 같습니다. 올 시즌에도 역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. 한스택 선수 나름 우승 때 포수인데 그렇게 또 불안한가요?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불안하다는 게 아니라 네. 그 잘했으면 능력이 확 올라갔으면 하는 거예요. 그 한스택 선수도 뭐 괜찮은 포수죠. 근데 자꾸 이제 그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. 뭐 자꾸 이제 양의지 선수 기대치 이런 그렇죠. 식으로 그러니까 기대치를 높이는 거죠. 기대치를 또 높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네. 또 눈에 차지 네. 않는 부분도 그 좀 FA 있다.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즌이 바뀌었는데 뭐 그런 선수가 하나 왔으면 되지 않을까. 근데 박동원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나갔기 유출이 됐기 하는 때문에 거죠. 그래요. 지금 SL4 야디아 몰리나님께서 이 기아 포수 삼성 불펜 시즌 중에 먼저 문제 생기는 쪽이 다시 트레이드 가능성 열릴 것 같다. 요번 겨울 때 사실 요 양 팀의 트레이드 가능성 굉장히 또 많이 나왔잖아요.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 따르면은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포수가 또 많다 보니까 좀 비싸게 부른 감이 있고 기아 타이거즈 이건 너무 비싸다. 나중에 얘기합시다. 이러고서 좀 발을 뺀 그런 모양새인데 시즌 중에 또 트레이드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겠어요. 계속 지금 가다 보면. 언제든지 그 가능성은 있죠. 음. 뭐 양쪽 단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금방 될 수도 있고 그렇죠. 또 그냥 얘기만 하다가 시즌 끝날 수도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도영 선수 또 지켜봐 주세요. 또 손정희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고, 이제 시즌 다시 시작인데 브런치 예전처럼 다시 데일리로 돌아오나요? 얘기하셨습니다. 저희 이제 시즌 시작하면 다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또 시작을 하고요. 지금 뭐 이 일정도 또 나와 있죠. 4월 3일부터입니다. 4월 3일부터는 데일리로 또 돌아온다고 또 이제 공지를 해드리고요. 안쌤 다시 마이크 잡을 계획 없으세요? 뭐 방송사 슈퍼소닉이랑 정민태 코치가 하더군요. 얘기하셨는데 어제 시범 경기 또 하고 오셨잖아요. 네. 어떠셨어요? 오랜만에 또 현장 가시니까. 뭐 똑같았어요. 별반 다를 거 없더라. 예. 그래 안쌤 또 네이버 스포츠에서 뵌 것 같다 또 연민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삼성이 만약에 불펜이 급격하다고 여겨지면 포수 매물로 분명히 트레이드 나올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. 얘기하셨는데 이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구단들도 트레이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시도를 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프런트 입장에서는 그 생각 안 할 수 없죠. 쟤 보냈다가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. 근데 문제는 불펜하고 포수는 매물로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거래가 잘 안 이루어져요. 그쵸. 네, 아깝잖아요. 네. 주는 게 이제 그게 입장에서 문제예요. 아깝다고 생각하니까. 필요하고 양쪽 다 필요해도 이 매물이 잘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이라 네. 쉽지 않아요. 그렇습니다. 과연 기아와 삼성 이 양쪽의 약점이라고 또 꼽혀지는 요 트레이드가 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저희 본격 욕바지 방송 살풀이 방송입니다. 채팅으로 다 푸시고 건강 챙기라고 저희 또 공지 드리고 있는데 정규 시즌 시작되면 더욱 더 심하겠죠. 사실 지금 시범 경기에서는 뭐 잘하든 못하든 뭐 그리고 너무 잘하면 또 이제 정규 시즌 가서 얼마나 못하려고 이러나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실 텐데. 시범 경기 때는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이에요. 그니까요. 맞습니다. 정규 시즌 되면은 또 저희가 또 많이 드릴 수 있는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수들 길터주기 해야죠. 이런 얘기 하셨는데 대승적인 차원 이게 사실 구단 입장에서 참 쉽지는 않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뭐 글쎄요. 잘하는 선수가 경기 나가야 되잖아요. 어린 선수를 위해서 길터준다기보다는
잘하는 선수가 나가는 게 제일 베스트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는 이 선수가 있어서 못 나오니까 다른 팀에서 좀 더 필요로 할 것 같다. 이래서 이제 넘겨주는 게 사실 대승적인 차원의 트레이드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괜찮은 선수를 넘겨주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. 내가 트레이드를 안 해봐서. 그래. SSG 작년에 시범 경기 꼴찌하고 우승했어요. 시범은 시범 경기일 뿐 예측하지 말자.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선수들 지금 사실 시범 경기 때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을 어떻게 잘 끌어올리느냐. 네. 그리고 또 부상 없이 또 시즌을 또 준비하느냐. 뭐 요거 있는 만큼 시범 경기에서의 성적은 사실 또 그렇게 크게 또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. 않죠. 네. 진짜 눈에 띄는 신인 선수들 좀 잘 활약하고 있구나. 요런 정도만 좀 염두에 두시고 시즌을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눈에 띄어서 또 기회 받아야죠. 이구이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젊은 선수들 또 이제 마지막 주전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선수들에게는 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또 이제 LG 트윈스와 또 이제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 위주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시즌 개막이 야 이제는 뭐 2주 앞으로도 다가왔습니다. 이 4월 3일부터 또 저희가 매일매일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저희 또 목요일입니다. 목요일 23일, 27일, 30일 하면은 또 이제 개막이니까 이제 데일리로 또 진행하게 될 날이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저도 월요일, 목요일만 나와서 개꿀 빨았는데 이제 데일리로 나와가지고 또 고생할 날이 눈에 훤하네요.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. 말해도 돼 여기는? 아니 뭐 괜찮죠. 어떻습니까? 뭐 5일 나오다가 이틀 나오면 또 개꿀 빠는 거 맞죠. 그러니까 이렇게 게스트분, 그러니까 위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안 위원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5일 다 나오시진 않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5일을 이제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체력적으로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. 질문을 많이 해요. 질문 답변을 많이 하지 말고 질문을 많이 팬분들의 또 대신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즌 전망은 언제요?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개막하기 직전에 또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.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눈에 눈물이 보인다고 연미지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또 열심히 해야죠. 그래도 네. 어쨌든 저희는 목요일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